미성년자 단원 2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극단 번자기 대표 조모 씨가 들것에 실려 법원을 나옵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해 극단 번자기 대표 조모 씨가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극단 대표가 항소심에서 더 엄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네, 항소심 선고가 있었네요. 피의자의 극단 대표가 당시 1심 선고 때 기절하는 바람에 그 119 구급차에 실려 나가기도 했었는데 그때 기억납니다. 네, 극단의 10대 청소년 단원 2명을 여러 차례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극단 번자기 대표인 조모 씨가 기소된 사건이었는데요. 네. 혹시 판사가 판결하기 전에 선고가 중단되면 네. 감형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걸까요? 재판부가 징역 5년 하고 판결문을 읽는 순간 기절해서 공판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지난해 1심 때 이야기했는데 제 기억으로 미성년 그러니까 극단 대표 김해에 있는 극단 대표가 미성년 학생 연극을 배우러 온 학생들을 성폭행해서 이게 크게 화제가 되었었는데 그때 법정 최저형인 징역 5년 선고받아서 반발도 있었고 저도 좀 의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 당시에 10대 한 명을 폭행한 것에 대해서는 유죄가 네. 인정됐지만 아하. 한 명은 또 무죄가 인정됐습니다. 아. 그때는 법원의 네. 판단은 이 여성과 조 씨가 친밀한 관계였고 그리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증거가 없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당시에 이윤택 감독도 6년형을 받아서 아마 네. 거센 반발을 좀 일으켰었습니다. 그 피해자가 미성년자인데다가 그 우월적 지위라는 게 언제 작동하고 언제 작동 안 하는지에 네. 대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런 성폭행 문제, 성범죄 문제가 지금 워낙 좀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교수님, 이 사람 그 1심 선고 5년 받고 나서 기절했단 말이죠. 네네. 예, 죄가 없다 스스로 생각한 거 아닌가 싶은데 네. 이런 사람들 심리 상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네. 이렇게 억압하거나 부인하는 특성이 강한 사람들은 네. 자신의 심리적 문제를 이제 신체화로 표현하는 이런 걸 이제 전환 증상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특히 이렇게 억압적이고 네. 자신의 문제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런 특성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실제로 그러면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무의식적으로는 그렇게 네. 부인해 버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죠. 예. 이게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 징역 5년 선고받고 1심에서 이번에 또 6년 선고받았는데 네네. 이게 미성년자라서 죄가 좀 더 무겁지 않습니까? 청소년 보호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에 적용을 받게 되고요. 일반 네. 형법보다는 아주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네. 이 위력에 의한 간음인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면 강간이라 함은 네. 상대를 협박하거나 폭행을 행사해서 그러니까 반항하지 못하게 해서 하는 네. 정도의 범죄만을 생각을 하는데요.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하면 상대방에게 그런 유형력의 행사가 뭐 직접적으로 본인이 그 네. 가해자 측에서는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회적인 지위나 네. 아니면 뭐 회사 내에서의 지위 아니면 이런 식으로 선생님과 제자 네. 사이에서는 그 지위를 이용해서 그 상대방이 반항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네. 건데 예, 그래서 이런 위력에 의한 간음에 있어서는 가해자가 본인이 그것을 행사한다라는 그 행사하고 있다라는 네. 것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도 네. 마찬가지고요. 이게 위력에 의한 간음. 스스로 제가 뭐 그렇습니다. 생각하기 좋은 쪽으로 스스로 생각을 유도해 나가는 것 같아요. 뭐 쟤도 날 좋아했을 거야라든지 네. 예, 그렇게 또 확신을 가지게 되고 어떻습니까? 지금 번자기 대표 조모 씨 이거 상고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네, 상고할 것 같습니다. 네. 피고인 같은 경우는 조 씨 같은 경우는 1심에서부터 계속 무죄 주장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상고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검찰에서도 상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네. 피해자 2명 중에 1명에 대해서는 1심과 2심이 모두 무죄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에 가더라도 통계적으로 네. 그 결과가 바뀔 확률이 꽤 낮기는 한데요. 그래도 그 업무 그 위력에 의한 간음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판단을 하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선고 형량이 5년에서 13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6년 받았으니까 사실은 뭐 여성단체나 이런 시민단체에서 반발할 여지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오늘 또 다른 중요한 선고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윤창호 씨 사건에서 가해자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 현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부산지법 동부지원이네요. 네, 304호에서 열렸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음주운전은 아직도 아버님이시네요. 잘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사회적인 어떤 경각심을 좀 더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그런 판결이 나오길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좀 거기에는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10년 구형했고요, 변호사님. 네. 예, 법원 재판부는 지금 6년 선고했는데 이거 네. 어떠십니까? 먼저 과거하고 비교하면 이거 형량이 어느 정도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법조계에서 받아들일 때는 굉장히 중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형이라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재판부가 그만큼 음주운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네. 그리고 사회에 경종을 울린 건데요. 네. 예, 이 언론 기사들을 지금 올라오는 보니까 네. 중형이다 이렇게 기사에서는 뜨고 있어요. 네. 예, 국민법감정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네. 윤창호법 적용이 안 된 상태에서 선고가 내려진 거죠, 아직? 네, 그렇죠. 윤창호법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 법은 네. 이 사안에서는 지금 적용이 된 건 아니고요. 네. 지금 이 건에 있어서는 징역 6년을 선고하면서도 재판부가 네. 왜 중한 선고를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그래서 측면을요? 재판부가 볼 때는 중한형이라는 건데요. 네. 결과가 참담했기 때문에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자는 사회적 네.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2심도 있고 또 3심도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또 어떻게 재판 과정이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이 아빠가 잠들면 안 된다. 정신 차려라. 아이가 다쳤나 봅니다. 화면상으로는 상황이 상당히 긴급해 보입니다. 네, 지난 설 연휴 창원 구 39사단 정문 근처입니다. 네. 한 남자가 교통 단속 중이던 순찰차를 세우고 다급히 아이를 안고 차에 올라탑니다. 당시 순찰차에 타고 있던 창원 서부서 의창파출소 순찰 1팀 정성용 경장에게 그 상황 함께 들어보시죠. 갑자기 경적을 울리면서 저희 순찰차 앞에 한 대의 차량이 멈춰섰고 그 조수석에서 아이고. 아이 아빠가 얼굴에 피를 흘리고 있는 아이를 안고 내리는 것을 보고 위급한 상황인 것을 직감했습니다. 당시 아이가 몸이 힘이 없이 축 처진 상태로 아이 아빠가 잠들면 안 된다. 정신 차려라 했을 때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더욱 빨리 병원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보니까 마음이 안타까운데요. 네. 다친 아이가 머리에서 피를 많이 흘린 데다가 그리고 정신을 잃을 수도 있어서 뒷좌석에 탄 아버지가 계속 아이에게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휴 기간이라서 또 교통 상황도 좋지도 않았었고요. 그런데 네. 다행히 또 순찰차를 발견을 해서 평소에도 15분 걸리는 거리를 단 5분 만에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15분을 5분으로 줄였다는 게 이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줄였는지 그죠? 네. 참 현장에 있는 아이 아빠는 정말 몸으로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아이를 사고 정말 눈 깜빡할 사이에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하다 사고가 난 건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이가 그 연휴 기간에 할아버지 댁에 와가지고 저녁에 이제 식사를 하러 이제 가던 중에 아이 아빠가 아기를 등에 업고 계단으로 내려가던 중에 애가 몸부림치면서 그 계단에 넘어져가지고 얼굴 부위를 다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의 입장에서는 익숙한 곳에서 더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데요. 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 네. 제 딸아이가 4살 무렵 제가 네. 이제 냉장고에서 뭐 이렇게 음식을 꺼내다가 아이가 뒤에 있는 줄 모르고 이 용기로 눈 주변을 쳐가지고 아이고. 눈두덩이가 이렇게 찢어진 그런 네. 경험이 있어서 아직도 지금 흉터가 남아 있거든요. 볼 때마다 생각나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소비자 보호 조사를 보니까요. 네. 아이들 안전사고의 50%가 가정에서 발생을 하고요. 그중에 60%가 4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에게서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아이 아빠도 지혜롭게 대처를 했고 또 해당 경찰관께서 또 서둘러 주셔서 큰 환한 면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 상태는 뭐 괜찮다는가요? 뭐 경찰 도움으로 네.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이마 깨매는 수술 잘 됐다 그러고요. 아. 그리고 병원에서는 경황이 없어서 인사를 네. 못했는데 며칠 뒤에 또 아이를 안고 파출소로 찾아가서 저 화면이군요. 네, 감사 인사를 드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네. 참 훈훈한 모습입니다. 네, 설을 아마 잊지 못한 설을 보낸 것 같습니다. 119 구조대원이 헬기에서 로프를 타고 산 중턱으로 내려갑니다. 이 60대 남성은 산악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다쳤습니다.
80대 남성이 등산을 하다 넘어져 얼굴을 다치는 등 겨울철 부산 경남에서 산악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산에서 달리는 산악 자전거 보기에는 뭐 멋있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만큼 사고도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거친 오르막과 내리막을 달릴 수 있도록 광폭 타이어를 단 산악 자전거 산행하다가 한두 번씩 보신 적 있으시죠? 지난 10일입니다. 60대 남성이 금정산을 산악 자전거를 타고 오르다 다친 사고입니다. 금정산 8부 능선 사고 신고를 듣고 날아온 소방 항공구조대 헬기에서 대원들이 로프를 타고 내려옵니다. 사고자는 안전하게 구조가 되는데요. 한겨울 찬 날씨에 구조도 쉽지 않았다는데 그래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셔서 다행입니다. 저도 가끔씩 산에 갑니다. 근데 이 좁은 산길 걸어 오르다가 갑자기 이렇게 막 빠른 속도로 무리지어서 내려오는 산악 자전거 타시는 분들 만나면 어떨 때는 좀 뭐 이렇게 걱정도 되고 좀 불쾌하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 걸어서 뭐 오르는 분도 계시고 자전거를 네. 타고 오르는 분도 계신데 아마 다들 산을 사랑하시는 거는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불편한 상황들이 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그 산악 자전거가 좀 이렇게 많이 보급이 되면서 네. 등산객들과 이제 마찰이 좀 생기는 경우가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 국립공원에서는 산악 자전거 출입을 제한을 하고 있지만 도립공원은 아직까지 지자체 재량에 따라서 출입을 허용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데요. 자전거 출입 여부를 정하는 이건 규정이 사실은 이제 일관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서로 조심하는 것밖에는 다른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저기 부산의 온천천길이라든지 이런 데 다녀보면 자전거 길, 사람 다니는 길 구분해놨는데 뭐 산은 그런 길들이 전혀 없으니까 사고가 날 수도 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그렇다고 해서 뭐 산에다가 산악 자전거 전용길을 만들면 또 산이 훼손된다는 또 문제가 있을 테고요. 산악 자전거 문제도 그렇고 요즘 산악 사고 계속 많이 일어나죠. 네.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네. 주말까지 석 달 동안 네. 부산 경남에서 발생한 산악 사고가 한 모두 280건 정도였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개인의 부주의나 네. 안전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네, 특히나 겨울 산행은 더욱이 더 위험한데요. 찬바람도 많이 불고 그리고 그 기온 변화도 굉장히 심하고 또 네. 낮도 짧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혼자 산행을 하지 마시고 여러 명이서 같이 다니셔야 되고 그리고 낮 길이가 짧기 때문에 또 빨리 내려오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아무리 뭐 좋은 취미라고 하지만 등산은 역시 체력에 맞게 하는 게 맞고요. 스릴보다는 안전을 우선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밥상머리 토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30분 후 방송되는 KNN 뉴스아이에서는 대통령 부산 방문으로 주목받는 부산 사상 스마트 공장에 대한 전망 추종탁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윤창호 사건 가해자 1심 선고 소식과 함께 상습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부산지검이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소식 윤혜림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KNN 뉴스아이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저희들은 내일 저녁 7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